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본격 출범합니다. 12년 만에 보수 진영의 인물이 도정을 이끌게 되면서 그동안 중점 추진해온 복지 정책 등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수소 연료 운송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화물연대가 서산 대산공단 진출 인로를 봉쇄해서 수소 트레일러의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태안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정식 계약을 맺고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충남도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1조 3천억 원을 투자해 안면도에 호텔과 콘도, 골프장 등을 건설합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영균 씨의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안전조치가 미비했다고 주장한 반면 서부발전 측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합니다. 네, 보수 진영의 인물이 도정을 이끌게 되면서 그동안 충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오던 복지 정책 등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보수 진영에서 충남도지사가 당선된 건 12년 만입니다. 국민의힘 김태흠 당선인이 도정을 이끌게 되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선 5기와 6기, 안희정 전 지사가 삼농혁신 등 농업에 중점을 뒀다면 민선 7기 양승조 지사는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복지 정책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습니다. 반면 김태흠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복지는 국가 차원의 의제로 이를 도정이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입주 후 아이 2명을 낳으면 임대료가 공짜인 꿈빛의 주택의 경우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서산공항 건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등 기존 현안은 민선 8기에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 인사는 연말까지 보류하고 6개월간 함께 일하면서 능력과 의지를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후보께서 제시했던 그런 좋은 정책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충남의 서북부권과 그다음에 서남부권의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 특장과 특색을 살려서 충남 모든 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4년 전 민주당이 장악했던 충남도의회는 이번 선거 결과 판세가 역전됨에 따라 조례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김 당선인과의 소통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도 의원 48명 가운데 비례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이 36명, 민주당은 12명입니다. 집행부 각 실과에서도 업무 보고 준비에 들어가는 등 도정 인수인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당선인은 인수위원장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하고 기획조정, 경제산업 등 5개 분과에 위원 20명을 선임했습니다. 인수위는 도청 별관의 사무실을 마련한 데 이어 9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각 지역을 위해 땀 흘릴 새로운 일꾼들이 뽑혔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당선자들에게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 서희동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6일 지방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50.9%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다 보니까 올해 봄 대선보다는 확실히 관심도가 적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선거 참관인을 했었는데 그거 하면서 노인분들, 나이 있으신 분들만 많이 오시더라고요. 투표에 대한 피로감이 좀 계신 것도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국민들이 심판을 했다고 생각해. 자기들이 열심히 했지만 대선에서 떨어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 반성이 없었고 그리고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 그래서 그렇게 투표가 결과가 나온 걸로 생각합니다. 주변에 얘기를 들으면은 대통령이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별로만 관심이 적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에서 조금 이제 정치에 좀 지치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피로감을 느껴서 이번에 조금 투표를 한번 쉬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민들이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들에게 바라는 점까지 들어봤습니다.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은 뭐랄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세금을 조금 줄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되게 공약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당선되셨으니까 그거도 확실하게 공약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범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재발 확률도 낮아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방을 위해서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일을 좀 잘해주면 좋지요. 그걸 바라지요. 중앙정부에 협조를 하면 물가고 뭐 조금 잡을 수 아니겠습니까? 당이 막 서로 싸우고 자기들이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되는 수가 들어있죠. 이번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그게 말만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그걸 보이래. 뭐든지 약속시키는 사람이 제일이야.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해주셨던 그런 공약들을 조금 국민 정서에 맞게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바람인 것 같아요. 육아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민이 가장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건 돈이겠죠. 정책 부분에서 그런 지원금들이 이제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지역의 발전과 민생 안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절실한 목소리. 이제는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행동으로 답할 차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수소 연료 운송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화물연대가 서산 대산공단의 진출로를 봉쇄해 수소 트레일러의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도시공사는 수소 공급 지연이 계속될 경우 하카와 낭월 등 대전 지역 충전소 3곳의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위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충남도의 수건 사업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정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도는 온더웨스트 컨소시엄과 9일 안면도 관광지 사업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본 계약이 체결되는 곳은 안면도 관광지 3, 4지구입니다. 온더웨스트는 이곳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호텔과 콘도, 골프장 등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그동안 투자 유치 실패와 계약 중도 해지로 3차례나 무산되는 등 20년 넘게 표류해왔는데요. 충남도는 계약 체결 이후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관광지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7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안전조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김 씨가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청기업인 서부발전 측은 피해자가 왜 사고 현장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의 업무를 불성실하게 했다고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서부발전 전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원하청 관계자 13명에게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 이후 김용균 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자들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극심한 가뭄 때문에 농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강수량이 평년의 6% 수준을 기록해 1973년 이후 최저치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의 강수량도 평년의 절반 정도라 올해 전국적인 가뭄 현상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과 경남 북부, 경북 남부와 충남 일부 지역은 이미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가뭄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경우 가뭄은 농가 피해를 넘어서 사회 경제적인 피해까지 불러올 수 있는데요.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 경제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릴 수 있는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가뭄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물이 부족한 지역에 각종 대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나 하나라도 물을 낭비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한 때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물류 대란을 우려한 지역 산업계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대전과 충남, 충북 화물연대 지부도 7일 0시부터 시행된 총파업에 동참하고자 이날 각각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전국 참여 인원은 모두 8,200여 명입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1월 사흘간 진행한 총파업에 이어 또다시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말 제도 일모를 앞두고 크게 오른 경유값 대비 운송료가 턱없이 적다며 안전운임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호소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지역 기업은 총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급등한 원자재 값에 물류 공백 사태까지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실제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 하루 만에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하이트진로 청주 이천 공장은 위탁 운송사 소속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과 배송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청주 이천 공장의 경우 전체 소주 생산의 70%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멘트, 레미콘 업계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전, 세종, 충청 레미콘공업협동조합 김배기 이사장은 레미콘 회사들이 시멘트 원료를 보관할 수 있는 포를 평균 이틀치, 길면 나흘치 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화물연대 파업이 이틀 이상으로 길어지면 야외 적시가 불가능한 시멘트의 특성상 위험해진다고 토로했습니다.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충돌이 계속되자 업계 일각에서는 차주와 화주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제도 재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어촌에서의 생활을 꿈꾸고 있다면 귀여학교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오는 21일까지 귀여학교 6기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김보미 주무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귀여학교 담당자 김보미입니다. 예, 먼저 이 귀여학교가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충남은 도시민의 안정적 어촌 유입을 이끌고 미래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귀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여학교는 귀여인의 어촌 이해도 향상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화합, 여건을 제공함과 동시에 경험이 부족한 귀여인의 성공적 창업 및 정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오는 21일까지 귀여학교 6기 교육생 20명을 모집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진행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6기 귀여학교는 7월 18일에 개교하며 선발된 교육생은 합숙하면서 귀여기촌 사례와 정책 및 자금 지원 사업 안내, 어업, 양식업, 창업 등에 필요한 이론 교육과 체류형 현장 체험 실습에 참여합니다. 수료자를 대상으로는 희망자에 한해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반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이제 어촌에서의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한 자격 요건이나 신청 방법이 있을까요? 네, 교육생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귀여인 또는 귀여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수산자원연구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자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교육 신청서 및 자세한 정보는 충청남도 또는 수산자원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김보미 주무관이었습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 킥보드 같은 두 바퀴 이동수단 관련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올해 충남에서 두 바퀴 이동수단 교통사고로 2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망사고는 오후 시간대에 주로 발생했고 사망자 중 43%가 65세 이상의 노인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